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예,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조회수도 늘고 있어서 저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나 일본에서 광우병 편 같은 것도 많이 봐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경특파원도 하고 영국에 연수도 하고 우리 MBC 문화방송 덕분에 해외 출장도 거의 뭐 34년이 있으면서 거의 한 100여 차례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해서 해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포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교포분들을 위한 아이템도 앞으로 그런 취재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또 한국에 자주 오셔야죠. 모국인데. 오늘은 저희 친정이었던 MBC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MBC는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드라마나 예능, 사업 부분에서 이에 따라 보도 부문도 극히 저조해서 우리 공중파 KBS, MBC, SBS 가운데 우리 회사가 과거에 저희 회사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수치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창사 50주년에는 1조 8천억 매출을 했던 회사가 요즘은 많이 추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또 시청률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3사 가운데 가장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아마 최성원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자주 지적을 할 겁니다. 아마 그 파업의 영향이 컸겠죠. 제 있을 때 그 파업의 영향, 그거로 인해서는 인한 어려움, 다음에 그걸 김종국 사장이나 그 다음에 특히 안광한 사장이 3년을 했으니까 극복해내야 되는데 크게 극복을 하지 못했다. 김장겸 사장은 또 너무나 짧았고요. 그래서 그 짐을 뭐 이렇든 저렇든 정권 바뀌어서 대통령이 바뀌듯이 지금은 최성호 사장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됐죠. 난세에 영웅 난다고 어려울 때 경영 실적은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제가 청주 사장을 끝내고 원래 임기가 3년인 엄기영 사장이 2년 만에 물러나고 제가 그 다음으로 그 사장 책임을 맡아서 왔는데 그때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박문진과 우리 MBC 노조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해서 엄경 사장님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청주 MBC 사장이었는데 엄경 사장이 만나자고 해서 두세 차례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졸지에 갑자기 엄경 사장님이 떠나고 제가 MBC의 사장을 맡게 됐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마 최 사장님이나 임원들이나 많은 우리 후배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첫날부터 낙하산이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49일간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파업을 했죠. 그때 이건행 위원장이 계셨고요. 다행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제가 사물을 보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전심전력을 쏟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본사 사장이 된 그날부터 지금 오늘 이날까지 제가 골프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 나와서는 어떤 형태로든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노사간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예, 해서 제가 특별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고통이 저한테 남아있죠. 예, 슬픈 추억이죠. 그렇지만 회사는 제가 자부하건대 당시는 1등 회사였습니다. 제가 3년 1개월을 있었는데 2010년이 지나고 2011년에는 창사 50주년이었고 매출 1조 8천억을 달성을 했고요.
MBC 사상 처음 매출을 1조 8천억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이익도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내서 2011년에는 우리 사원들에게 우리 서울 같은 경우 보너스만 원래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뭐 1350%씩 이렇게 보너스를 드렸죠. 또 노사 간에 우리가 합의가 그리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공격적으로 뭐 최성호 사장님이 그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던 실패를 인정하는 회사, 실패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서면 된다, 용인해 주겠다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와야 다시 투자를 해주고 또 그 프로그램의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게 시청률이 높아서 그게 팔리고 시청률도 높고 또 우리 해외 판매는 얼마나 예전에 했습니까? 저 있을 때 해외 판매 2천억까지 달성했습니다. 예. 그 중심에 국장이나 부장이나 차장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장과 부사장, 임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에 나서야 됩니다. 그냥 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죠. 예, 제가 있을 때 만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코이카의 꿈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 어떤 PD가 기획한 거 아닙니다. 제가 기획했습니다. 나가수도 사실은 우리 그 강촌에서 7, 8명이 밤 새벽까지 얘기하다가 김영희 PD가 정말 말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해보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 되겠다 야, 그거 정말 된다,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나 우리가 뭐 프로그램도 경쟁력이 대단해져서 해외 판매도 잘 됐죠. 특히 K-팝을 가지고 구글 본사, 미국 구글 본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연을 하고 일본의 동경, 니가타, 오사카, 태국 방콕, 그 다음에 호주의 시드니 처음 갔었죠. 그럴 때 후원금도 제가 포스코 회장을 설득해서 거기에 탄광에서 포스코에 그 석탄을 가져온다 그래서 제가 또 설득을 했죠. 어떤 이유가 있어야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류가 저기 파리까지 수많은 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류가 성장하는데 그야말로 문화방송이 선구자적인 위치였습니다. 제가 그건 자부합니다. 예, 뭐 KBS 김민규 사장이나 저 SBS 우원길 사장이 있었지만 그 면에서는 다들 저보고 탁월하다 그랬습니다. 제 차 안에 항상 소녀시대다, 카라다, 싸이다 음악들 항상 CD 듣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친해져서 그분들 잘 모시고 가려고요. 예,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나쁘더라도 그분들이 항상 즐겁게 일을 하셨죠. 이렇게 해야만 이 좋은 컨텐츠가 생산이 돼서 돈도 벌고 또 그 돈으로 드라마에 투자하고, 드라마가 분위기 띄우는 데는 제일 좋잖아요. 또 좋은 예능 프로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힘으로 보도까지 또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바꿔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만 제가 주말 앵커로 최일구 앵커를 기용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 곁을 떠났지만은 저는 지금도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역할을 하는 친구거든요. 예. 일 못하는 충신, 일 못하는 국장, 임원보다는 회사에 있기만 하고 자리만 앉아 보존하려는 국장이나 이사는 MBC 문화방송에 도움이 안 됩니다. 계속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고 또 누구 만났다 그러고 또 PD들은 드라마 배우나 그 다음에 그 탤런트나 가수들하고 또 계속 만나고 저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 사원들이 정말 사원들이 고래처럼 춤추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재주는 있었습니다. 그 험한 49일 파업과 170일 파업 속에서도 MBC 문화방송에서 이건 내가 이 역할은 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다. 이래야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해서 나와서도 지금도 재판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최승호 사장님도 그동안의 PD 수첩을 통해서 특종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영화도 이제 만들어 보셨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프로듀서로 입사했기 때문에 PD적인 감각은 저보다 처음에 훨씬 더 낫죠. 저도 PD 감각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뮤지컬 회사를 운영하고 이제는 웹 드라마 제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 가지가 성공하면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띄우고 예능으로 국민들을 춤추게 하고 그럼으로써 보도를 또 혁신해서 뭐 사람들이 안 될 사람이면 그냥 편한 자리로 보내주세요. 일을 하겠다는 사람, 그야말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얘기처럼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얘기대로 집사람 빼고 그냥 다 바꾸세요. 공격적으로 바꾸세요. 선한 사람보다도 일 잘하는 차라리 악인을 등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돼서 내보내고 저렇게 돼서 내보내고 이것도 걸려서 못하고 저거 걸려서 못하면 정말 실력이 있는 제대로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 청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제 사장님의 임기도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과를 일단 내야 됩니다. 컨텐츠로 말이죠. 그러면은 너무 과거를 청산한다고 거기에 그냥 몰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100% 깨끗하게 청산되는 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삼국을 신라가 통일했을 때 그 과거가 깨끗하게 청산됐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또 그때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 그 사람들 과거를 하나하나 깨묻기 그 사람들 과거를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하고 심판했다면 고려 왕건이 그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심판할 건 심판해야죠. 그거는 사장님과 임원들이 상의해서 하면 됩니다. 제 얘기는 너무 심판에 매달려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드라마에 투자하고 예능에 투자하고 보도에 투자하는 걸 MBC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MBC를 사랑해 주는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아픈 소리 한마디 했는데 이런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제 말을 그다지 서운하게 듣지는 말아 주십시오. 다음에 퇴직하신 다음에는 언제든지 뭐 저 김선배 소주 한잔 합시다 하면 제가 언제든지 편안하게 같이 소주 한잔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나 최승호 사장님이나 가장 사랑했던 회사 아닙니까? 저도 지금 MBC를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최승호 사장님 옆에 있는 국장이나 부장이나 다른 후배들도 정말 단디하고 좀 모자란 사람들은 똑띠해서 우리 문화방송을 그야말로 최고의 공영방송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